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모든 자산시장에서 패자가 승자보다 많은 건 보편적 특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패자가 많은 이유는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냥 따라 들어왔다. 둘째,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다. 셋째, 돈의 힘이 약하다. 참 이상한 건 재산을 모을 때는 자식같이 아끼고 살피며 모으면서 투자를 할 때는 가이드 단체 관광이라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주식시장에서 100년 만에 온 기회라니까 단숨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모아서 한시가 급하게 덜렁 보내놓고 봅니다. 그럼에도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습니다. 방송에서 배당주에 국민주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전부인데 그 말에 전 재산을 집어넣으려고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1년치 은행이자를 벌었다며 좋아하다가 그 주식이 더 올라가면 기다리다 마지못해 따라붙지만 다시 조금만 내려와도 무서워서 손해를 보고 나옵니다. 애초의 마음은 판 가격보다 떨어지면 사겠다는 심사이지만 막상 떨어지면 사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투자는 물론이고 투기도 못하고 그냥 증권사 수수료나 주고 거래량 늘리는 역할이나 하다가 슬금슬금 통장에서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걸 보게 되지요. 더구나 모아온 돈에 다음 달 대학 등록금이나 내년 결혼자금 같이 시간에 여유가 없는 돈이 섞여 있습니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2배, 3배 레버리지를 써서 상품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돈이 섞여 있으면 멀쩡한 돈도 같이 상해버립니다. 고구마 상자 안에 썩은 고구마 하나만 있어도 냄새가 나듯 상자 안에 모든 고구마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자칭 전문가들에게 저항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것 같은가요? 내일 주식이 오를 것 같은가요? 라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바보 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은 결코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연히 돈을 벌었더라도 그 돈은 다시 주식으로 들어와 결국 원금과 함께 사라집니다. 주식시장은 자신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냉혹한 벌을 내려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주식시장에는 주식과 그 주식이 거래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돈을 법니다. 이들은 시장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를 만드는데 혼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니 여러 사람이 나눠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함이고 주식은 그 투자금액에 따라 배분하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투자금을 모아 함께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 듭니다. 무슨 회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에서의 회사 역할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회사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걱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도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들어가고 떠날 때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떠날 것이니 가격 변동에 따라 쓸데없이 들락거리지도 않습니다. 과일이 익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합니다. 오히려 배당이라는 식사만 제공하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는 돈만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텃세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앉은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언제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압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싸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할 회사를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 사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그 과실을 얻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주식에서 돈을 잃기만 했거나 별 재미를 못 봤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사도 결국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도 투자를 권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같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보통 국제적인 기준에서 100만 장자란 100만 달러, 약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1919년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는 31만 3천 명으로 전 국민의 0.63%에 해당합니다.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53.7%와 금융자산 39.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을 일반인들의 자산 구성인 부동산 76.6%, 금융자산 18.9%와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이 2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시각에서는 25억 이상 재산을 가지면 부자지만 정작 부자들은 100억 원을 넘어야 부자라 생각합니다. 부는 아주 상대적인 기준이라 한국 부자들의 절반은 자신을 부자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부자들은 사업소득 47%와 부동산 투자 21.5%로 부자가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사업에서 돈을 벌어 부동산에 잉여 자본을 투자해왔고 월 500만 원 정도를 저축하며 삽니다. 이들이 부를 늘리는 수단은 저축입니다. 저축을 통해 평균 12년 정도 모아 종잣돈 5억 원 정도를 투자 자금으로 만듭니다. 이 돈은 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투자되지만 자산 운용의 핵심 목적은 주로 현상 유지입니다.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고, 둘째는 한국 가구 소득 541만 1,583원을 넘는 비근로 소득입니다.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억대 연봉자라고 하더라도 융자가 있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전부라면 부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비근로 소득이 있으려면 2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입니다. 3번째 조건을 충족하려면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적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는 상대적 비교입니다. 100억 원을 가졌어도 200억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초라하고 100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항상 가난합니다. 스스로의 삶에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이 있고 비근로 소득이 동네 평균보다 높고 그 수입에 만족하면 이미 부자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의미는 2가지입니다.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 수입이 나오고 내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체와 정신 둘 다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책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스노폭스 회장.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